장어가 정력에 좋다 이런 것도 일본에 있는 말인가요? 아, 있어요. 똑같지. 이제 뱀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인정된 살의 그 분정수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백미 이렇게 끝 아니에요? 1000개 넘어요. 아마 지역마다 먹는 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가까운 지역에 아니요, 붙어 지금 있으면. 저는 김포 살아요. 김포 금살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김포 금살도 거시기까지 저는 IG연에서는 뭐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오늘도 진행을 함께하는 아나운서 김빅토리아 노입니다. 오늘도 일본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마리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미노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만나서 일본의 식문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찾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있어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한 다큐를 봤는데 한국에서 잡자마자 바로 일본으로 수출해서 일본인 밥상에 다음날 오르는 수산물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수산물. 뭐지? 수산물.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장어래요, 장어. 자, 우나기? 장어요? 민물장어? 아니면 분장어. 분장어요? 한국산 붕장어의 60%가 일본으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외식업계에 계시는데 모르셨죠? 예. 근데 왠지 이유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분장어 많이 먹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초밥에 올라가는 게 거의 다 분장어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잡힌 것도 다 일본에서 수입된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일본에서 붕장어 어획량 좀 줄었대요. 아, 그래서 진짜요? 한국이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일본 붕장어를 많이 먹지 않으니까 수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분들 특히 장어 진짜 좋아하잖아요. 장어도 근데 막 종류 같은 게 있는 거죠? 일단 일본인들이 장어라고 들었을 때 이렇게 아나고랑 우나기 이렇게 두 가지 비슷비슷하긴 한데 아나고는 바다? 네, 분장어, 바닥장어, 장어 그리고 우나기는 민물. 민물장어 이렇게 간장어. 나눠지는데 일본에서는 아나고보다는 근데 우나기를 더 많이 먹는 것 같긴 해요. 일본 사람들 정말 장어 좋아하죠. 그렇죠. 완전 좋아하죠. 이제 뱀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장어를 어떤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대표적으로 은하기는 그 가바야키라든지 시라야키라는 그냥 그 숯불에다가 구워서 먹는 그런 것도 있고 달에 양념에다가 좀 담겨갖고 그 다음에 숯불에다가 구워 먹는. 한국에서도 먹는데 그게 한국에서도 먹어본 적이 있으시죠? 네. 한국에서 진짜 큰 은하기, 큰 장어, 민물장어를 맞아요. 그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맞아요. 저 어제 장어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밥, 마수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본의 여름에 뭐 일본의 복날, 여름 복날이라고 말할 때 장어 많이 먹는다고 하던데 그럴 때 먹는 장어는 어떤 장어인 거예요? 둘 다 먹어요? 아니요, 민물. 민물장어. 봄날에 먹는 장어는 아까 우나기라고 하셨는데 우나기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이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우시노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름에 많이 우나기를 먹는데 그날에 되게 더위를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럴 때 장어를 먹으면 비타민도 풍부하고 너무 건강해지고 여름을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건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네, 장어가 보양식. 스태미너에 도움이 된다. 맞아요. 보양식 되는 거죠. 그럼 장어가 정력에 좋다 이런 것도 일본에 있는 말인가요? 아, 있어요. 똑같지. 그 뭐죠? 머리 쪽에 말고 이쪽에 꼬리. 꼬리 쪽에 먹으면 힘이 난다. 아, 그렇구나. 아무쪼록 지금 한국에서 많이 수출하는 장어는 이제 붕장어고 일본에서도 많이 먹고 있다라는 얘기했고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는 한국 식품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 대표적으로 있나요? 일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막 여러 군데 마트 이런 데를 보고 느낀 게 김. 김? 이제 한국에서 사갈 필요가 없어. 일본에 많이 팔아요. 너무 많이 팔아요. 어딜 가나 팔고 일본 김보다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않을까 하는 요즘에 만큼 일본 김 코너에 한국 김도 그냥 맞아요. 옆에 바로 있어요. 뭐가 달라요, 일본 김과 한국 김? 완전 다르죠. 일단 맛 자체가 다르고 한국 김 같은 경우에는 소금에 참기름 이렇게 맛을 조미김이라고 하죠. 네, 맛을 내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간장 베이스, 간장 그리고 베이스. 설탕 베이스라서 맞아요. 좀 달콤하고. 달달한 맛이. 오, 그래요?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김을 더 좋아하세요? 저는 한국 김. 한국 김 이게 구멍이 뚫려 있고 바삭바삭하고 참기름의 풍미가 되게 맛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들 정말 좋아해요. 김 말고 또 한국 거 많이 수입하는 거 뭐 있어요, 일본에서? 라면, 라면? 네, 신라면 같은 거, 볶음면. 불닭볶음, 네, 그런 것도 맞아. 일본 젊은 애들이 또 좀 화제 나가지고 많이
어디 가서도 있죠 요즘에. 편의점에서도 있고 슈퍼마트 다 있어요. 옛날에 이런 그 코리안타운 시노쿠보나 그런 데 가야 먹을 수 있었던 건데 이제 그냥 지방에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제일 가까운 마트에 가도 어딜 가나 신라면 팔고 불닭볶음면 팔고 그러니까 너구리 팔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와닿는 게 통계적으로 봐도 신라면이 20대가 인스턴트 봉지라면 먹는 것 중에 거의 1등, 2등 이렇게 한대요. 맞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신라면 매워하지 않아요? 일본인들? 매워해요. 매워하는데 요즘 되게 매운 걸 잘 먹는 친구들이 많아졌는지 너구리라면 불닭볶음면까지 잘 먹더라고요. 불닭볶음면은 한국인들도 매운데.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 라멘이 매운 거는 있는데 한국의 좀 매운맛과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좀 자극적인 매운맛을 느끼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우리가 일본 음식을 되게 많이 수입했었잖아요. 뭐 간장 같은 것도 그렇고 와사비, 맥주 등등 우리가 수입만 하는 입장이었다가 이제 또 수출도 한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네요. 한국에서는 일본 음식 먹기 되게 쉽죠. 일본 뭐 맥주 같은 거. 그쵸. 요즘에는 뭐 맥주는 뭐 좋아하시겠지만 그 아사히, 삿포로, 그리고 에비스, 기린 뭐 여러 가지 다 일본 대표적인 맥주는 다 편의점에서 수입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죠. 우리나라의 편의점이나 주류 매장에 가면 사케나 이런 일본식 주류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일본에서는 한국 술 찾기가 쉬운가요? 어떤가요? 있어요. 있습니다. 많아요. 되게 쉬워요. 요즘에 녹색병 맞아요. 있어요. 요즘 좀 진호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일본은 좀 과일 맛을 좋아하잖아요. 과일. 그래서 약간 과일 맞아요, 버즈 맞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셉으로 쫙 과일 맛이 나오고 개구리도 예쁘게 앉아 있어요. 아, 진짜 옛날에 무조건 맥주였는데 요즘 소주를 먹다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래요? 네. 일본에서도 가격은 비슷해요? 한국에서 사는 거랑? 관세가 있기 때문에 한 2배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술 얘기해서 그런데 일본과 한국 둘 다 술 정말 좋아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직장인들 특히나 일본은 회사 다 끝나고 맥주 한잔하고 이런 문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 음주운전 이런 게 일본에 많을까? 아니면 거의 없을까? 이런 음주운전은 안 돼요. 절대.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잘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얼마 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그 처벌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지금 음주운전 연총 3% 이상인가? 그때부터 음주운전 되는데 벌금이 50만 원 나오고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먹고 운전하면 면허증 취소. 그때는 벌금이 좀 100만 원 이상 나오고. 그리고 옆에 앉았던 동반자도 똑같이 벌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요?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동승자도 그렇게까지? 동승자도. 그리고 술을 제공했던 가게도 맞습니다. 그게 알면서 제공했다고 인정되면 그 사람도 벌칙돼요. 우리가 신분증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음주운전 할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아니면 있지. 뭐 단거리 집이라서 타고 와 있는 거 알고 계시는데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고 주의 안 하고 그냥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벌칙 받아야죠. 그렇다고 해도 일본이 음주운전이 없다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은 제가 20살 때는 한 25년 전? 네. 그때는 제 친구들은 그냥 음주운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사고 나고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면 원래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그래서 되죠. 벌칙도 좀 점점 강해지고 된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안 하게 된 거여서 점점.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하면 연예인이든 누구든 사회적으로 막 매장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일본도 그래요?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심해요? 네. 오. 엄격합니다. 큰 기업 다니고 있으면 무조건 해고. 아이고, 공무원은 무조건 이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공무원도 무조건 그렇고. 그 만약에 결혼했었으면 뭐 이혼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음주운전 했다고 이혼을 할 그 수 있어요? 정도의 사회적인 그런 좀 벌칙이라든지 뭐 처벌 기준은 우리나라랑 비슷하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훨씬 더 음주운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근데 진짜 우리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것도 있으시잖아요. 그 한블리 같은 거 보면 요즘에 음주운전 나라고 하고 하면서 집에서 많이 아들이랑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도 많이 그런 활동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밥 얘기로 좀 돌아볼게요.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본인들도 한국인 못지않게 흰쌀밥의 진심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밥이네요. 밥. 흰쌀밥.
진심이죠. 그 일본에서 인정된 쌀의 그 품종 수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개수가요? 그냥 몇 개인 것 같아요? 몇 개가 있나요? 그냥 백미 이렇게 끝 아니에요? 1000개도 저 넘어요. 1000개요? 1000개 넘어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먹는 거, 사케, 막 술을 만들기 위한 거, 짭쌀 이렇게 많이 나눠지긴 하는데 1000개가 넘어요. 아 그래요? 그만큼 브랜드도 아주 다양하고 매번 연구를 해서 또 새로운 쌀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스시집이나 일식집 가면 우리는 뭐 고시카리 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그런 품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소비가 되는 게 고시히카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니이가타형이라고 제가 사는 군마형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곳인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코시히카리, 히토메보레, 사사니시키. 아키타코 맛집. 그러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미노리님이 아이치현 사시잖아요. 아마 지역마다 먹는 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가까운 지역에 아니요, 붙어 지금 있으면. 저는 김포 살아요. 김포 금쌀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김포 금쌀도 고시히카리 전류가 있는 거 아시죠? 아이치현에서 사셨을 때 뭘 드셨어요? 김포 금쌀이 맛있어요. 아니 김포 근사를 아이치현에서 안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김포 근사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치현에서는 뭐 드셨어요? 저는 사사니시키 좋아해가지고. 저는 근데 고시히카리. 일본에서 쌀이 유명한 지역이 다 북쪽이에요. 아 그래요? 그 사산이 사사니시키가 미야기형. 미약이요. 그럼 맛의 특징이 좀 달라요? 일단 제가 먹었던 코시히카리는 좀 윤기가 있고 그리고 좀 달고 찰기도 좋고 너무 맛있어요. 일단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나요. 네, 코시히카리가 맛있죠. 코시히카리는 뭐. 그것도 궁금한데 한국에도 뭐 이천쌀 이렇게 유명한 쌀 그러니까 아까 있긴 말했잖아요. 있거든요. 김포쌀? 김포 금쌀. 김포 금쌀? 김포 금쌀. 김포 금쌀 맛이 좀 다릅니까? 맛있어요. 딱 8월 말 쪽에 나오는 그런 약간 쌀이 좀 심쌀이라고 해가지고 그 해에 첫 번째 그 수확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쌀알 하나 하나에 수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부드럽고 또 뭐라고 할까요? 그 분미도 있고 우마미 감칠한 맛, 감칠맛이 나오고 되게 좋아요. 한국 쌀은 어땠어요? 한국 쌀 처음 드셔보셨을 때 맛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20년 동안 일본 쌀만 먹고 왔던 사람이라 한국 쌀은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한국 음식에 진짜 제일 잘 어울리는 쌀이라고 하면 될까? 일본 쌀도 양식, 일식, 준식 잘 어울리는 쌀이거든요. 그만큼 한국도 다른 나라 음식에도 잘 어울리는 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도 밥 짓는 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한국은 근데 그 밥솥이 굉장히 잘 됐어요. 압력밥솥. 그렇죠. 일본도 압력밥솥에 밥을 짓나요? 압력밥도 일본에서도 판매하는데 한국처럼 그거 있죠. 한국의 쿠쿠 뭔가 대중화되어 있고 가지고 그 모든 가정에서 그거 쓰잖아요. 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은 압력솥 쓰고 그냥 보통 밥솥 쓰는 가정도 많아요. 그럼 한국에서도 압력밥솥 쓰세요? 아니요, 저는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햇밥. 오케이. 근데 뭐 1인 가구라서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결혼하고 밥솥 사가지고 쿠쿠 쓰고 있는데 너무 기능성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뜸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잡곡밥 그리고 뭐 죽. 하나만 더. 우리는 이제 햇반 이런 즉석밥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일본은 어때요? 똑같이 있죠. 네, 있어요. 어떻게 햇밥. 맛있어요? 똑같이? 맛있죠. 근데 한국 사람보다 그렇게 햇빵을 엄청 즐겨 먹지는 않은 것 같고 집에 혼자 살더라도 이렇게 밥솥으로 이렇게 밥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렇구나. 네. 자,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동차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일본에서 경차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댓글에 일본은 옵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아니 반대로 한국 분들은 옵션에 너무 고집 부려서 많이 붙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엄청 중요한데? 아니? 그냥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 운전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에는. 그러면은 우리 흔히 뭐 엉따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한국에서. 네네.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이제 온열 시트라고 하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크지? 진짜요? 한국에서 네네. 타시는 차에는 엉따 있으시죠? 네, 있어요. 통풍 시트는 있으세요? 펌프시트도 있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뭔가 일본 사람이 아닌데? 아니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차 샀잖아요.
비싸지 않아요? 안 비싸요? 비싸긴 비싼데 근데 일본 사람이 옵션을 안 쓰는 이유가 그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냥 차는 차다. 집 가까이에 있는 슈퍼까지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 정도는 뭐 추워도 더워도 상관없다. 그런 상관없어. 식으로. 그러면 비싸지 않냐고 여쭤보신 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옵션이 많은 차는 약간 고급 차라고 여겨지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500만 엔 넘는 차들이 그런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럼 막 가죽 시트 이런 것도 안 해요? 너무 힙하지 않아요? 별로. 아 진짜요? 제일 힙하게 생기신 분이 진짜 가죽 시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그걸 보여줘요? 저는 한국의 차를 탔는데 위에 반짝반짝 별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거 크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가죽 시트 있으시죠? 네. 아니 아니 왜요? 한국에 타고 한국 아, 차를 맞네. 타고 있어가지고. 풀옵션 카니발 타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렇게 두 분께서 일본에서 자동차는 좀 왜? 아니, 웃겨가지고 일본 차를 말하면서 자기는 풀옵션 차 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본에서는 차가 좀 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자동차 굉장히 좀 오래 타고 뭐 그래요? 저는 우리 집에 지금 드디어 폐차된 게 있는데 17년 탔습니다. 오, 승계. 근데 또 자동차 시장을 보면 일본에서는 키로수가 많은 차량의 단가가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일본에서는 10만 킬로 넘으면 차값이 확 내려가요. 근데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 게 저도 중고차 사봤거든요. 일본 차는 10만 넘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팔아요. 왜냐면 일본 차는 워낙에 튼튼하고 잘 만드니까 네. 한국 다른 차는 몰라도 일본 차는 10만 넘어도 된다 그러던데 정작 일본에서는 10만 킬로 넘으면 감가가 되는 거예요. 네, 좀 사람들이 좀 사기가 좀 지난번에 얘기할 때 마리코네 집은 약간 외져서 차가 몇 대 있다 그러죠 그때? 6대에서 7대 있어요. 아니 이게 제가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작은 차 견자부터 그렇고 캠핑카까지. 캠핑카까지 있다고요? 캠핑카 가지고 계세요? 캠핑카가 있어서 지금 7대가 된 거예요 최근에. 근데 견자가 거의 반 정도 넘어요. 세단을 상대적으로 잘 안 탄다. 이것도 궁금해요. 아저씨 느낌이 나고 맞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단 주차할 때 건강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전할 때 이렇게 할 때 되게 약간 운전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세단 많이 탔었는데 최근에는 진짜 세단 많이 안 타는 걸로 알고 견차 있어요. 아니면 SUV 차량들이 많이 타요. 이게 와닿는 게 실제로 차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는 도요타의 캠리라는 중형 차량 있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43년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 일본에서 진짜 잘 안 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일본에서 많이 팔리는 차는 어떤 거예요? 토요타 차에 뭐 아쿠아라든지 야리스라든지 그거 좀 작은 차예요? 중형차인데도 약간 견차 비슷비슷한 그 크기로 나왔던 거. 일본에서는 제일 판매량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타는 경차 같은 경우에는 경차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그 혼다의 N박스. 진짜 크고 애기들이 여기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 만큼 되게 넓어요. 경태인데요? 그래서 저의 집에 있는 것도 N박스라는 건데 진짜 연비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견차를 타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세단은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 타는 거예요? 이제 잘 그리고 뭐 견차가 너무 편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견차도 슬라이드 도어가 많아요. 우리도 레이 같은 모델은 또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매드차가 인기가 어때요? 우리는 만지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맞아.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처음으로 왔을 때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외국차가 많냐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외제차는 인기 없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한국처럼 많지는 않죠. 맞아. 그럼 우리는 매드차를 사면 너 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마찬가지죠. 그것도 그렇게 해요? 마세라티 사면 그렇죠? 포르쉐 사면 그런 성공했다고 좀. 외제차가 확실히 더 예쁘다고 인식을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일본 차도 충분히 예쁘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일본의 차가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본 차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닛산 얘기했잖아요. 네네. 닛산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그러네요. 하는데 네. 이유를 저도 주식 갖고 있었는데 네. 완전 당했습니다. 일단 닛산 자체가 EV 그 전기차를 중국이나 북미 쪽에 진출을 시키려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중국의 저렴한 전기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경쟁 때문에 뒤처지기도 했고 북미 쪽에서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더
더 인기 많아서 거기서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져가지고 맞아요. 떨어졌다. 그 다음에 볼크스와겐라든지 그리고 현대 그리고 뭐 토요타 큰 그 차의 메이커들이 좀 더 힘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뉴스한 입장에서 전해드리면 오너리스크라고 하잖아요. 닛산의 회장이었던 카를로스 곤이 일본 내에서 뭐 부패나 이런 혐의로 또 체포되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 특히나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머무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유난히 좀 TV가 작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을 보기만 해도 알 것 같은데 우리 집은 거실이 이만큼이나 하면 TV가 이만큼 이게 우리 집에 TV가 이거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거실은 TV를 위한 공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TV가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거든요. 그 영화관 같아요. 맞아요. 되게 크게 보잖아요. 일본인들은 안 그래요? 크게 본다. 크게 보시죠. 지금 한국에서 몇 인치 보십니까? 80이요. 아니 저는 TV 제가 그냥 일본 사람을 대표해도 됩니까? 그렇죠. 너무 TV가 크면 눈이 힘들어요. TV가 작은 게 훨씬 나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이렇게 큰 거 필요할까? 이렇게 일본은 지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지진 같은 거 이렇게 TV를 이렇게 큰 거를 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맞아요. 어떡해요? 그럴 수 있죠. 할 말이 없네요. 일본은 특히 벽걸이 TV 많이 안 본다고 들었는데. 그쵸. 벽걸이가 많이 없고 그냥 TV 그 나이 같은 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올리는 걸로. 근데 우리 부모님 집 가면 일본 집 부모님 집 가면 한국 집보다 거실이 큰데 TV는 작아요. 한 맞아요. 35, 40 정도. 맞아요. 30원에서 40에 진짜 많이 발리지 않을까. 거의 그 정도면 한국에서는 1인 가구들 원룸 사는 정도인데. 그러면 TV 말고 뭐 세탁기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에서 다른 게 느껴지시는 거 있어요? 한국 가정이 모두가 다 커요. 세탁기 같은 경우도 저희 드럼 쓰고 있는데 세탁기 20kg, 건조기가 한 24인가 22인가? 일본에서는 그런 세탁기 안 팔아요. 10kg, 12kg 그런 식으로 다 거의 반 정도? 한국은 왜 이렇게 클까요? 사람이 커서 그런가?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도 한국 거가 훨씬 커요. 그럼 일본은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를 많이 안 써요? 쓰긴 쓰는데 그래도 크기가 달라요. 한국은 훨씬 더 낮아요. 크게 쓰는군요. 네, 맞아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일본은 상대적으로 좀 심한 욕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일본 자체가 한국처럼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욕 그런 게 없어요. 아까 쿠서 이 정도면 귀여운 거죠. 그냥 바보 이런 건 귀여운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럼 욕할 때 어떻게 하냐? 뭔가 문장으로 문장으로요? 이 사람은 저쩌고 해서 좀 이렇다 이렇게 문장으로 욕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그것도 사람 앞에서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고 뒤에 가죠. 뒷담화처럼 뒷담화, 욕하는 뒷담화. 거를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일본에는 욕이 강한 게 없을까? 욕해서 좋은 일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실 일본은 누군가 앞에 있으면 그 특히 누군가가 좀 큰 사람, 나보다 좀 약간 강한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짜증이 나요. 화가 나죠. 근데 그 욕은 어디서 푸냐? 뒷담을 하는 사람도 있죠. 직접적으로 욕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욕하는 사람은 진짜 보기 드물어요. 사람 대상에 쓰는 그 단어들이 있죠. 한국에서는 너무 많이 있어요. 당신, 그리고 너, 니, 자식, 놈, 그리고 뭐 까지 있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없어요 많이. 당신은 안 왔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오마에 한 2개, 3개밖에 없는데 단어가 많이 없는 만큼 욕도 없는 그런. 맞아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 선택권이 없어요? 네, 안에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금 입이 근질근질한 일본어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나운서로서 이거 얘기를 못하고 너무 저 발음이 적게 해주세요. 근데 확실히 한국의 욕들이 맛이 맞아요. 말의 맛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하나 보고 있으면 야 멋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진짜 뭐 길거리에서 말하고 있는 아저씨들이 보면 별로예요. 조금 싸 보여요. 상스러워요. 싸구려 보이는 그런 느낌 있어요 사실. 그럼 일본의 욕도 몇 개 들려주세요. 바카! 아호, 바카야로! 귀엽잖아 이거는. 기모이, 징그럽다. 기모이는 조금 상처를 좀 받아요. 징그럽다 정도가 상처받아요? 역겹다가 기모이라는 뜻인데 조금 지금 상처받았다. 그리고 이 조금 자극적인 말인데 친해.
이거를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많긴 해요. 근데 그거는 친구끼리도 장난할 때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근데 별로 안 좋은 말이긴 한데 일본은 정말 자극적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뭐 죽어, 징그러워 이런 게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을 그냥 욕처럼 쓰는 거군요. 우리처럼 욕을 위해서 태어난 말은 잘 없는 거잖아요. 되게 신기해요 그게. 네. 일본에서 욕을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 제가 짜증난 상대가 있다. 미노리님 아 이 사람 아까 막 저렇게 하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래서 너무 짜증나지 않아? 이렇게. 아 그게 욕이에요? 이게 욕. 문장으로 말하는 게 욕. 이게 욕이라기보다는 험담? 뭐 그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그런 느낌일 수. 그러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솔직히 욕이 좀 나오잖아요. 네, 맞아. 그거를? 나오죠. 일본에서 번역도 해서 볼 텐데 뭐라고 나와요 번역으로는? 뭐라고 나오지? 그냥 아무리 모모새끼라고 해도 젠장 그런 식으로 나와요. 된장 이렇게? 아 그러면 막 진짜 이런 뭐뭐뭐한 놈이 뭐뭐뭐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것도 그냥 순화해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표시할 수가 없어요. 오지랖은 쓸데없이 넓은 게 머리는 봐서 人の世話ばかり焼くし頭はめちゃくちゃ悪いし 근데 우리는 이제 일본에 살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아 그런 말이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손때콩이 많이 생기는데 일본에서만 살고 있는 일본인 친구들은 아예 손때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예 욕하는 손때콩이 없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한국 두 분 오셨을 때는 한국엔 진짜 심한 욕들 많잖아요. 그럼 그 의미를 생각하고 상처받거나 놀라신 경우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학생 때 이렇게 술집 거리를 다니다가 이렇게 들리니까 아 그게 뭔 말하는 거지 싶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아 다 여기였구나. 근데 이거를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 거지? 막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에 한국어 공부하고 있을 때는 일본어로 바꾸지 못하는 단어라서 되게 어려워요. 생활하면서 뭔가 사람이 쓰는 그걸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서 말의 그 강도가 있죠. 강도가. 그거를 느끼면서 배워야 돼요. 저도 언어를 분석하는 아나운서라는 일을 하면서 욕에 대해서도 어원도 찾아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아까 말한 이런 것들도 자세히 곰곰이 들여다보면 아마 되게 다들 충격받을 만한 의미인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거 보시면서 욕을 최대한 좀 안 써봐야겠다. 우리 외국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하면은 욕도 안 하고 좀 한적한 소도시에서 자전거 타는 그런 이미지가 좀 연상이 되거든요. 뭐랄까 일본인들의 평화로운 느낌? 그게 자전거에서 비롯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전거 많이 탑니까? 그렇죠. 엄청 많이 탔었죠. 그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자전거 많이 나와요. 엄청 미쳤다 진짜. 근데 그래서 일본에는 뭐 자전거 범칙금이라는 게 있다고. 거의 5,000엔에서 한 12,000엔 정도가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 빨간 딱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술을 먹고 자전거 탔거나 그런 경우에는 빨간 딱지가 붙이는데 그 경우에는 좀 강강 범죄는 거 강강 그 벌? 도로법 따로 자전거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술 먹고 운주는 안 되고 13살 이하의 어린이는 헬멧이 꼭 써야 꼭 써야 되고. 네. 오. 그리고 라이트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고장 나면 안 되고 노래를 듣는다거나 휴대폰 쓴다거나 이런 것도 안 돼요? 아 그것도 자전거 있어요. 타면서 안 휴대폰 돼요? 안 되죠. 요즘에 핸드폰도 안 되죠. 뭐뭐 하면서 안 돼요. 그럼 뭐 신호 같은 것들도 있어요?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 자동차 운전하듯이? 있습니다. 자동차랑 똑같이 신호도. 전용 신호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얼마나 그랬죠? 범칙금? 한 5,000엔에서 한 12,000엔 정도가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 막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쌓이면 뭔가 그 나라 아니면 뭐 경찰에서 그런 지도 받으러 가야 되고 그때도 그럴 수도 2만 있어요. 엔 정도 내야 된다고. 아 그래요? 돈을 또 내고 돈 내고 지도를 받으러 가야 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에는 벌칙금도 있지만 경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2026년까지 빨간 딱지 말고 파란 딱지를 만든대요. 파란 딱지는 무조건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벌금을 내야 되게 만든다. 이거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중학교 때는 다 자전거 타고 중학교까지 가요. 우리 시골이니까. 근데 타고 있었는데 완전 이제 부활동도 끝나고 어두웠거든요. 집까지 한 30m, 50m 정도 됐어요. 그때 딱 라이트가 꺼지는 거예요. 다 왔네요. 다 와서. 아 근데 다행이다. 집 앞이다. 괜찮다. 그냥 타고 가자. 갔는데 와 진짜 신기하게 경찰차가 멈추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멈춰가지고 얘 부모님한테 연락한다. 라이트 없으니까. 라이터 꺼졌으니까
약간 터진 순간에 견찰차가 여기 멈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완전 덜덜덜 나 견찰에 잡혀가는구나. 경고로 끝났지만 진짜 그리고 여중생 혼자 자전거 타고 가니까 에스코트 해줬나 보다 그 전부터. 네, 이렇게 오늘도 일본에서 온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이번에는 되게 어려운 주제이긴 했는데 제가 모르는 것도 미노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도 있고 너무 전체적으로 배운 것도 많고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재미있었고요. 또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주제가 많이 생각이 나시면 또 불러가지고 다시 불러주세요.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일본인 두 분과 더 다음에도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나라 윤나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